저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영장 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좀 더 진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탈원전 추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집 지키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했죠. 그 여진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함이 숨은 뜻과 이 파장이 좀 커서요, 이현정 의원님. 네. 특히 전광훈 목사와 윤석열 총장과 같은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감사원장을 꽤 거세게 비판했거든요, 임 전 실장이. 이 정권분들은 저렇게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임종석 실장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또 더군다나 우리 헌법에 보면 감사원과 검찰은 우리 헌법기관입니다. 감사원은 뭘 하는 기관이냐 하면, 물론 감사원이 대통령 밑에 직속으로 있는 기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은 굉장히 독립성이 유지되는 기구입니다. 즉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예요. 자, 검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감사원이 지금 일단 이 탈원전과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해서 이 정책 수립 과정, 그러니까 정책의 내용이 아닙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지금 적법성 여부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감사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자, 근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안방을 차지하러 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감사원이 집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집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키라고 했더니 문재인 정부를 아예 어떤 면에서 안방을 차지한다. 저는 그런 걸로 들릴 수도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떻게 정광훈 목사와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즉 태극기 세력이다. 이런 것을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감사원장이 지금 법에 따라서 감사원이 지금 불법적인 감사를 했습니까? 위법적인 감사를 했습니까? 자, 그런 감사원 원장이 지금 정광훈 지금 목사와 같은 동렬에 놓고 윤석열 총장을 놓고 뭔가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니 감히 어떻게 전 비서실장이 현직 감사원장을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저게 사실이면 당연히 탄핵을 해야죠. 당연히 대통령이 탄핵을 해야죠. 아니 어떻게 지금 대통령 특보입니다. 현재 대통령 특보 자격으로 있는 사람이 현직 감사원장을 어쩌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는 이런 막말을 저는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지금 문재인 정부 초대 전직 비서실장 신분이 아니라 특보 신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간단치 않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전직 비서실장도 그렇지만 현재 대통령 특보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거잖아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런데 과거 비서실장 때 국회에서 탈원전 관련 질의에 이런 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당시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울 원전 1, 2호기는 그 뒤에 쳐다보지 마시고 이거 앞에 보세요, 앞에. 짓고 있는 네? 예, 그 왜 뒤에서 그 이야기를. 새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왜 금방 또 답변 내용이 또 왜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 제가 예? 왜 달라졌습니까? 의원님, 뒤에 쳐다보더니 답변 내용이 틀려지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다 완성이 되면 저희 정부 임기 말에 2기가 늘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정 변호사님. 네. 근데 감사원 측은 이게 원전 자체가 옳고 그르냐, 탈원전 자체가 옳고 그르냐를 하는 게 아니라 적법성 자체를 하는 거다. 우리는 우리 일 하는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과 법률을 봐야 되는데요. 헌법에 보면은 이 감사원은 97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감사법 2조 1항에 보면은 감사원은 대통령에게 소속되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감사원이
원전 정책이 옳으냐 그냥 그런 것을 한다면 월권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런 정책 수행이 과연 적법하게 됐는지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헌법과 감사원법이 보장하고 있는 감사의 업무범입니다. 따라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이런 그 감사를 가지고 감사원장이 정치를 한다고 하시는 건 조금 지나친 말씀인 걸로 보입니다. 예. 임종석 전 실장을 신호탄으로요. 여권이 이렇게 원전 감사에 발끈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검찰 수사로 이어진 악몽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의원님이 의심을 하시는 것처럼 정광석화처럼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저도 동일하고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편파 과잉 수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상황,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임종석 전 실장 지지하고요, 하정대 국장. 여기 보면 윤건영 의원은 분명 경고한다, 선 넘지 마라. 송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정면으로 맞설겠다는 의지다. 감사원의 월권이다, 이렇게 십자포화를 알리고 있거든요. 이게 민주당의 공격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려면 지금 뭘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감사원이 감사하려는 2019년 6월에 미래통합당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거예요. 예. 뒤늦게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무슨 탈원전이나 에너지 기본계획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본계획에 타당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절차적인 적법성이 잘 지켜졌느냐.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세웁니다. 그러면은 2014년에 세우고 2019년에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전력 수급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웁니다. 그거는 2년마다 한 번씩 세웁니다. 그런데 2014년에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원전 비율이 2035년에 29%까지 올라가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보다 3년 뒤에 있었던 전력 수급 계획에는 갑자기 2030년에 11%까지 내리도록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전력 수급 계획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 기본 계획은 5년마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9년에서 그렇게 낮추도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전력 수급을 세우려면은 그 위에 있는 5년 전에 세웠던 에너지 기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도록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이게 바뀐 거냐. 즉 다시 말하면 법은 그대로 있는데 시행령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법이 바뀐 셈이 됐으니까 과연 절차적인 적법성이 맞는 거냐,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감사원이 이 정책, 정부의 어떤 정책을 감사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예. 위법이 있느냐, 탈법이 있느냐, 비리가 있느냐, 이게 가장 기초 감사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런 거 절차적인 유보성이 있는 거 보자는 거죠. 이 위에 더 감사를 고효율적으로 하려면 경제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가지 않고 가장 기초적인 감사를 하겠다는데도 민주당이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반발을 한다, 저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단위로 벌어져야 되는 일이 중간에 뭔가 이상해졌으니까 감사원은 한번 들여다보고 또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여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거다. 그렇죠. 예. 야당에서는요, 그런데 민주당을 향해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 방해가 대통령의 레임덕을 부르는 화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현실 부정과 조작을 통해서 여론 왜곡을 일삼는 민주당의 삼류정치, 조작정치의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성 원전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필사적인 몸부림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다면 정권 말기 매음덕을 부르는 화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감사원과 여권의 갈등에 야당도 지금 가세를 했거든요. 근데 최 교수님. 네. 그래서 조영 원내대표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분 나쁘다는 표시를 할 수 있어도 어떻게 전광훈 목사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 임기 1년 남았는데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설을 내놓고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엉터리 변설이란 말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좋든 나쁘든
예를 들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면 그건 비판은 마땅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하는 것 자체까지도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정치권은 마찬가지예요. 주영 원내대표든 아니면 윤건영 의원이든 임종석 전 실장이든 정치인으로서 말을 할 수 있죠. 뭐 그 말이 좀 지나칠 수도 있고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중요한 건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막아서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네. 감사는 감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감사원이 정말 특별히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저는 감사를 예를 들어서 원전에 관련해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하게 두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를 두고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최 교수님, 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권에서 얘기하는 건 통치행위를 지금 건드리고 있다. 감사원은 제 할 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근데 이게 중간에서 접점을 못 찾고 예를 들어 이렇게 여권에서 지금 거여인데 180석까지는 거역이 이렇게 반발을 하면 감사원이 제 할 일도 못하고 위축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금 태도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태도를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압박이 있어도 저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본인의 어떤 태도로 봐서. 그리고 원칙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우려한다는 표현 제가 쓰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도전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은 예. 이게 원래 목적과 다르게 감사원의 감사가 변질될 것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성 원전 관련해서 산업부 직원들이 잘못한 게 있다고 감사해야죠, 당연히. 문제 있으면 밝혀내서 그것도 처벌해야 되고요. 근데 그 부분 말고 그러면 다른 부분까지 넘어가서 예컨대 뭐 원래 감사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감사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감사원도 원칙에 맞게 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 내용이 혹시나 감사원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유용되거나 정치적 이유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또 뭐 비판을 하고 또는 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이 공방이요. 그런데 곰곰이 좀 돌이켜보면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작심 발언 말고도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 때도 그렇고 최근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꽤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때 검찰 출석했던 그의 모습 잠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영장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입증 못하면 그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벌써 저 목소리가 1년이 됐군요. 위원장 의원.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상력인데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이렇게 작심 비판을 계속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럼 내가 친문의 지지를 받고 어떤 정치적 재기나 혹은 목표를 갈 수 있냐 이런 것 때문에 현안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탈원전 이야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민감하게 여권이 대응을 할까? 저는 참 이해가 하기 어려워요. 뭔가 잘못한 거 없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2주 동안 감사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끝나는 건데 왜 여권이 임종석 전 실장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서 이렇게 난리를 하죠? 그 이유는요. 자, 독일이 탈원전을 15년에 걸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스위스가 6번에 걸친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원전을 했는데 지금은 또 에너지 수급이 안 좋으니까 다시 또 회귀하려고 그래요. 이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어떤 미래와 관련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 근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자마자 7달 만에 탈원전을 강행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동의하셨습니까? 여론조사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뭐 수기단 470명 모아놓고 했는데 결국 거기서도 안 됐어요. 신고리 오르코기 그거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반대해서 그냥 계속했습니다. 여론조사에 앞으로 탈원전 해야 된다. 그 한 조항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친 겁니다. 자, 국가 100년 대계를 통치행위입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의 전력에 관한 문제. 우리는요 사방이 다 이 바다기 때문에 바다가 차단되면 전기가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가 이 이야기를 7개월 만에 결정해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월성 원전 1호기 폐로하고 신고리 오르코기 10%나 진행되는데 공사 중단시켰습니다. 수조 원에 들어간 이 국민 손해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저는 아마 다음 정권에 들어서면 이 문제는 여든 야든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권의 주도 세력이 하나는 친문 세력이 후보가 없잖아요. 그 본인들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과연 그럼 대통령이 되면 다음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면 넘어가겠습니까? 자, 안 그렇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친문 세력의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임종석 실장이 예전에 본인이 초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입장을 낸 걸 보면 뭔가 자기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자기가 정치의 중심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뭔가 다시 한번 결집을 시켜내겠다. 그런 저는 정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는 정책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근데 제가 여당 입장에 한번 서보면 대통령이 2017년에 40%가 넘는 득표율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탈원전이 핵심 공약이었고 그럼 대통령을 뽑는 국민들이 그럼 탈원전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감사원을 통치행위로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런 입장, 여당의 입장도 논리가 아예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치행위라는 건요, 법적으로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단어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뽑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주장하는 모든 100가지의 공약이 다 해도 된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인정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절차가 있는 겁니다. 아까 하종대 국장이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바꿔야죠. 5년마다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바꿔서 자, 원전을 이렇게 줄인다. 그 다음에 시행령을 만들어서 해야, 그렇게 해야 적법한 것이죠. 근데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다 법을 바꿔 자기 마음대로 해서 결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지금 감사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이 물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윤 총장이 징계권에 대해서 직무 복귀가 됐을 때 검찰과 법원이 기득권 냄새를 풍긴다.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뒷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저는 참 명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셨고 또 장차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저런 말씀하신 건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치행위라는 것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그런 것이 그 통치행위로 분류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하면 다 통치행위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거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황제국가죠.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얼마든지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원의 판결에서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판결을 한 법원 자체를 비판하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은 없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일 하실 분들은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큰일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원전 얘기했으니까 유출 의혹 제기도 한번 짧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의 감사원에 대한 공세는요. 최근 월성원전 인근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논란 과정에서도 꽤 뜨거웠습니다.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시해 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수원에서는 외부로의 유출이 없었고 또 삼중수소 농도가 주민 건강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만 삼중수소는 유전자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예. 하종대 국장, 여당에서는 탈원전의 정당성에 좀 힘을 싣기 위해서 원전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 정확한 팩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어쨌든 전문가들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삼중수소가 어디에서 발견된 거냐면 작년 4월에 그 터빈, 그러니까 원전의 터빈 건물 아래 배수관 맨홀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제 71만 3,100크렐이라는 상당히 이제 이 용어 가지고 좀 시청자들이 혼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걸 여기다 놔뒀다가 외부로 원전 바깥으로 배출할 때는 기준은 4만 베크렐이라고 그럽니다. 4만 베크렐인데 실제 이 원전에서 밖으로 배출했을 때 그때 나온 거는 13베크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보다 약 3,000분의 1 정도 이하로 해서 배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갈 때는 완전히 안전하게 나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주민들에 대해서 이 바로 삼중수소 관련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다른 데서는 안 나오고 유일하게 봉길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나왔는데 여기에서 얼마가 나왔느냐? 4.8 베크렐이 검출이 됐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식수 기준이 1만 베크렐이니까 식수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0.05% 이하다. 이거는
1년간 계속적으로 이거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바나나 6개 섭취하는 양이고 지금 바로 저기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멸치 1g을 섭취하면 들어갈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당에서는 이것도 바로 방사성 물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권과 감사원의 갈등, 정치권 꽤 공방이 불붙고 있는데요. 우리 저희가 핵심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